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천원돌파 애플의 424화 기동전사 건담 수성의 마녀 첫 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전두입니다. 정과장입니다. 노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름 생각한 거요? 기억이 안 나. 어떻게 큰일 났어. 자, 기동전사 건담 수성의 마녀 네. 예고했었죠. 네. 뭐 화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고 네. 기동전사 건담 시리즈를 부활시켰다고 평가받는 오. 젊은 세대들한테 이양했다라고 이제 선언한 그런 작품 되겠습니다. 네. 그 이렇게 얘기를 한참 해가지고 하자고 했잖아요 방송을. 근데 몇 화를 계속 봐도 뭔 재미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 이거 벌써부터 이렇게 김 빠지게. 맨 마지막 화를 위해서 모든 거를 다져놨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다기보다 저는 그동안의 건담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세기가 중심이 되고 뭐 그런 이야기도 이거 막 되게 어렵다. 그리고 아재들이나 보는 거 아니냐, 건덕후들이나 보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굉장히 요즘 스타일로 가져왔지. 그러니까 시리즈 최초로 여성 파일럿이 주인공이었던 것도 처음이었고 뭐 그런 여러 가지들, 그리고 약간 우주세기적인 측면과 비우주세기이긴 하지만 뭐 그런 개별적인 작품이지만 뭐 건담의 어떤 뿌리 같은 것들이 잘 녹아내려 가가지고 결국 새로운 세대들이 건담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게 아닌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건프라를. 인기라서요? 네. 다 HG로만 나왔는데 그것도 그 에어리얼 같은 경우는 맨날 없어. 걔는 얼마짜리예요? HGG는? HG는 2만 원 정도? 아, 2만 원 이하? 싼 거구나. 되게 싸요. 제일 조립한 재미가 없어. 약간 그런 거? 근데 잘하시는 분들은 또 막 거기다가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엄청 멋있는데 아니, 디오라만 아무튼 구할 수가 없다. 왜 화를 내요? 그러니까. 일본 가셨을 때. 그렇죠. 네, 직구를. 그 100분의 1짜리가 이제 나왔다고 하는데 에어리얼이 그거는 뭐 한국에서 이제 뭐 4월 얼마? 며칠 날 들어온다고 예고까지 떴는데 이미 다 나갔지 않았을까. 아무튼 그 정도의 인기다. 갑자기 건프라 시장까지 이제 막 사실 정말 이상한 취미가 된 게 물량이 딸리니까 이 취미를 즐기고 싶어도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구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더 사고 싶게 만들죠. 약간 그렇게 돼버린 것 일부러 같은 그런 거 느낌인 것 아니에요? 같아. 네. 저 사실 이렇게 보면서 이거 메카닉 별론데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에어리얼 너무 왕눈이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맞아요. 예, 별로였다가 이거 다 보고 나니까 이건 하나 장만해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드비트 너무 멋있어요. 그렇죠. 그것까지 구현을 해놨더라고요. 이제. 오. 예. 그걸 어떻게 구현을 했지? 이게 투명한 걸로 거치대로 이제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죠. 그렇게 예. 진짜 뜬 건 아니겠죠? 와이요. 자, 이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기동전사 건담 시리즈의 TV 애니메이션이죠. 2022년 10월부터 방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공개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 보려고 하면 유튜브에도 볼 수 있지만 저희는 통일을 위해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를 보다가 한 6편까지 봤더라고요. 이번에 다시 처음부터 보니까 그때 보고 이제 한 주 한 주 보는 게 조금 버겁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안 본 것도 있고 큰 재미를 못 느낀 것도 분명히 있었는데 어느 날 일어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봤거든요. 일요일 날 일어나가지고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아. 한 번에 보면 재밌다. 네. 그리고 감독은 2022년판 스프리건을 만든 코바야시 히로시. 그리고 뭐 건담의 기본 세계관에서 벗어난 비우주 세기 작품이고요. 뭐 이런 것들은 뭐 건담 시드나 건담 더블로 뭐 건담 에이지, 철혈의 오펀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이 건담들도 다 비우주색이었어요? 네. 몰랐네요. 그러니까 비우주세기라는 건 그 우주세기가 그 암호로 나오고 뭐 1년 전쟁 있고 뭐 여기서 이제 파급된 거 있잖아요. 유니콘 뭐 그다음에 뭐 성강의 화살 뭐 계속 이어지는 거 거기가 이제 우주세기고. 근데 건담 윙은 뭐였어요? 그것도 비우주지. 제가 처음 본 건담인데 고등학교 때 미국에서 아, 그래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영어 더빙판. 아하. 재밌겠는데? 그럼 뭐 그런 어떤 설정이 다 다르니까 그리고 각 작품마다 건담을 정의 내린 것도 다 달라져가지고 제가 더블온 같은 경우는 거기서도 건담을 약간 약어로 배치를 해서 만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이 강한 어떤
그 절대 권력 무력이 있으면은 평화를 어떻게 유지시키 뭐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의 어떤 그런 재미를 위해서 뭐 기동 무투전 뭐 이런 거 보면은 그냥 건담끼리 싸우잖아. 뭐 그걸 위해서 만든 세계도 있고.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사실 수성의 마녀는 굉장히 좀 우주 세계에 비빌 수 있을 만한 그런 세계관으로 만든 것 같아. 그 진짜 현존하는 약간 지구가 먼 훗날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주요 캐릭터 잠깐 뭐 몇 명만 소개할게요. 먼저 슬레타 머큐리 주인공이죠. 옛날에 어릴 적엔 엘이라고 불렸던 뭐 수성에서 온 편입생이다. 그런데 편입생이기 때문에 2학년이다. 그리고 에어리얼 그러니까 건담의 파일럿. 이 작품의 이제 주력기지. 네, 주인공기. 이 학교라서 파일럿 전공자랑 이제 비파일럿 전공자들이 나뉘어져 그렇죠. 있더라고요. 뭐 기술자, 기술 파트가 있고 뭐 경영 기획 파트, 전략과 뭐 맞아요. 이런 그런 것도 것도 있고. 있고. 그 경영전략가가 이제 두 번째 소개할 미오린의 렘블랑이 이제 경영전략가고 2학년. 얘는 범생이죠. 그리고 베네리트 그룹이라고는 전 우주를 거의 지배하는 듯한 회사 그룹의 외동딸. 그 델링 회장이라는 사람의 외동딸이죠. 그래서 여기 이 학교에서 그 홀더가 되면은 얘랑 결혼할 자격을 얻는 거잖아. 네. 뭐 그런 방식으로 이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들 저렇게 결투하려고 난리구나. 약간 이런 설정이 굉장히 유치한 설정이 그냥 받아들여진다. 네. 그리고 이 미오린에는 자기가 이제 트로피로 취급받는 그 현실을 되게 싫어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구로 되게 가고 싶어하고. 그래서 맨날 자기 아빠는 쿠소오야지. 쿠소오야지. 똥아빠. 싫어하죠. 그리고 이제 식집사고 식물 열심히 키우죠. 그리고 이제 구엘 제타크라고 하는 애가 얘는 그냥 제타크사의 후계자예요. 아 근데 한 번도 못 이겨가지고. 불쌍해. 제일 불쌍하던데. 어. 그리고 이게 일본 사회가 정말 그런지 몰라도 뭔가 이렇게 나대다가 한번 까이면은 막 이렇게 혼자 텐트 치고 살잖아. 막 물 머리에 쏟는데 가만히 밥 먹고 있는 거 보고 너무 안쓰럽더라고. 아, 핑크머리. 그때는 자기 아빠까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아직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아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긴 상대가 아버지야. 저 깜짝 놀랐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비극적으로 만들어야 되나? 여기가 꼭 다 보면은 맨 마지막 편에 보면은 결국은 부모 자식 간의 싸움처럼 됐거든요. 누구는 화해하고 누구는 죽이고 뭐 막 이런 구조가 맨 됐어. 마지막이 아니라 이 작품 자체가 그 전 세대와의 갈등을 계속 그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 세대가 쌓아놓은 어떤 규칙에서 벗어나려는 신세대들의 어떤 발버둥 이런 걸 다루고 있어. 그래서 주인공급에 되는 애들은 그래서 이어받느냐 이어받지 않느냐의 어떤 갈등 상황에 놓여 있고 그거를 어쨌든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 왜 재밌냐면 사실 그 세대를 넘어서서 건담을 이양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작품인데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전 세대를 거부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전반에 깔고 있잖아요. 근데 또 벗어나기 힘들다. 네, 그런 것도 분명히 있고 그런데 결국은 한 발짝 내딛어서 두 개 얻는 게 사실은 그게 벗어나는 거다. 이 규칙을 깨버리는 거다. 약간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어서 그게 더 중층의 의미로 나아가지 않나.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얘 같은 경우에 좀 약간 옛날 마인드 갖고 있고 이렇게 미오리네한테 뭐 내 트로피면 트로피답게 그냥 내가 까라면 까 거의 내가 늘 약혼자다. 마초죠, 마초. 맞죠.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뒤로 가면 완전 성격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같이 하고 나서 완전 애가 변하잖아. 급변해. 권력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너무 달라.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그거 그림도 처음엔 눈썹이 이렇게 휙 올라가 있었거든요. 나중에 되게 온화하게 일자 눈썹으로 바뀌어 있어. 근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의와 멋있는 걸 동경하는 마초남 같아. 그쵸, 딱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도 그러지 않나 싶네요. 갈 때야 갈 때. 나중에 뭐 슬레타로 갈아타잖아. 갑자기 프로포즈야. 아니 왜냐면은 되게 잘 싸웠다고 하니까 멋있었다 막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결혼하더라고. 개코시 태고 나사이. 어이가 없어. 내 알을 아도 아니고 진짜. 저는 그 전투 때문에 슬레타한테 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런다고 갑자기 충동적으로? 나를 이긴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머리에 소라이 캐릭터. 아 그러네 내 뺨을 때린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그런 건데. 그 대가리 날 가져! 피도 안 마는 새끼들이 벌써 결혼 얘기하고 있고 새끼들 결혼이 좋은 줄 알아? 막 그러면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야. 부러운 건가요? 그리고 이제 엘란 케레스 그룹 내 뭐 페이사의 소속 파일럿인데 뭐 얘도 약간 후계자 같은 역할이죠. 알고 보니까 이제 반전이 있었던 거지. 그렇지. 그쵸. 네. 슬레타의 흥미는 독서남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뭐 또 아니었다. 강화인간. 4호, 3호, 4호까지 문제인간이었다. 나왔나요? 5호까지 나왔나? 왜냐면은 그래서 건담은 나중에 설명 나오지만 타면 몸에 부하를 주기 때문에 뭐 살 수가 없을 그러니까 되게 힘들거든.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생명력을 깎아먹는 어떤 그런 거잖아. 네. 약간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걸 견딜 수 있는 파일럿을 인공적으로 만든 거야. 그렇지. 근데 못 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테스트에서 이제, 통과를 못하는 거지. 아니, 그래서 한 번 더 타면 죽는다 해가지고 결국 뭐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 용도 폐기한다.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샤디크 제네리. 얘는 그레슬리사라고 하는데 이제 양자죠. 꼭 양자들이 이래. 뭔가 약간, 음모를 꾸미는 역할. 계량남 캐릭터. 나중에 배신 때리고 뭐 기체가 좀 재밌기는 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그 적자가 아니라는 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런지 더 높은 데를 향하고 싶은 마음가짐이 있어. 얼핏 오 같아. 옷이 특이한 것 같아. 옷을 되게 왜 맨날 옷을 벗고 나와. 그러니까 옷을 왜 들입어? 내가- 좀 장가라. 여기 보면 유니폼이 남자 여자랑 구분하기 좀 힘들잖아. 근데 얘는 내가 남자다 하면서 항상 풀어헤치고 다니잖아. 짜증나. 그런 거야. 운동을 열심히 해서 헬창인가요? 구릿빛 금발남. 아무튼 여기 이제 그 회사마다 주력기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모빌 슈츠를 선보인다는 것도 좀 특별한 점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상품의 범위를 굉장히 확장했다. 팔아먹으려고. 근데 다 저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저는 별로 진짜 관심이 없어서 무슨 디자인이 괜찮고 나쁜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 이게 멋있지 않아? 모르겠어. 아니 난 그냥 좀 다르게 생겼네. 뭐 그 정도. 그래서 이런 마인드. 그냥 사실 건담을 안 좋아하면 좀 진입하기가 힘든 것 같긴 그러니까요. 해요 평소에. 그냥 그 에어리얼 거는 저거 건담이구나 정도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에어리얼은 너무 전통적인 그 건담 RX-78의 그 색깔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입혔잖아. 근데 생긴 걸 보면은 나중에 이제 지구에서 온 건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 건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구 연방에서 마치 만든 것처럼. 근데 색깔이 너무 칙칙해. 애들이. 그리고 우주에 어쨌든 그게 약간 중간지대인 것 같아. 수성이 그렇잖아. 네. 그거를 되게 잘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어쨌든 이 구도 자체는 이게 이제 그 지난 세대들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어필한 건 그거잖아. 소녀혁명 우테나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왕년에 너무 유명했던 이제 작품이기도 하고 한국에서도 뭐 볼만한 사람들은 다 본 작품 아닌가. 요즘엔 보기가 어려워진. 안 본 사람 1, 2. 나 보셨어요? 봤는데 기억이 나는 건 탑을 열심히 올라간다밖에 기억이 안 나. OTT에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보고 싶어요. 오쿠시로쿠. 넷플릭스가 입금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 구도랑 거의 똑같죠. 그래서 결투를 해서 이기면은 이제 그 신부를 갖는 요 우테나 방식도 거기 약간 그 피부 검은 여자 나오고. 히메미 안시. 그게 이름까지 기억하네. 걔가 그건가 트로피? 근데 우테나에서는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띵 하고 안 뜨지 않았어요? 뭐가요? 결투한 그 결과. 결과는 안 떴던 것 같은데. 헝거 게임 같아가지고. 여기 그러니까 땡! 뭐 승리자 누구 위너 해가지고 나오는 거 그거. 그런 내용이었구나. 아무튼 텐조 우테나가 히메미 안시를 그 트로피 해서 근데 너는 그냥 그런 신부 뭐지 장미의 신부인가 뭐 그런 거 아무튼 그 구도랑 똑같아. 얘를 가져야 돼. 왜? 잘 몰라. 근데 여기서는 그룹내 뭐 이런 게 있잖아. 후계자가 된다. 네. 짝짝맨이 될 수 있어요. 하는 거잖아. 그렇구먼. 그래서 열심히 싸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뭐 대충 설명이 됐으니까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이제 프롤로그 편인데 옛날 과거예요. 그 옥스 어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에리 부모 이야기죠. 여기서는 이제 무슨 핑크색 건담 르브리스라고 하는 애를 테스트하고 있어. 근데 파일럿이랑 싱크가 잘 안 돼가지고 되게 고생하고 있죠. 이것도 나왔더라고 HG. 그래요? 진짜 잘 팔아먹네. 진짜. 이것도 나왔어. 색깔만 다른 거잖아. 근데 이 나왔어. 상업주의.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건드 포맷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일종의 로봇 의족이에요. 근데 싱크로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되게 편하게 쓸 수 있고 이 기능을 모빌 슈트에도 써먹는다. 그 실제로 슬레타의 어머니가 차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한쪽 팔. 네. 그래서 건드암이라 건담이다. 나 이거 신박했어. 이게 작품마다 건담을 정의하는 게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한 거야.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족 보행으로 움직이고 막 손가락이 다 움직이는 로봇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되게 정교한 어떤 장치가 필요할 것 같잖아. 네. 이제 그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작품마다 고안한 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뭐 연장된 팔 같은 느낌인 거잖아. 그래서 너무 약간 에반게리온 느낌도 나는 거예요, 저는. 에반게리온인데 모든 거에 영향을 미쳤겠죠. 근데 원래 이 개념이 모빌 수트라는 거잖아. 이게
자동차가 아니에요. 입는 거야. 그 개념이잖아요. 모비ус 수트라는 건 입고 싸운다는 개념으로 보자면은 그래서 수트가.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수트인 거잖아. 그 개념에 더 밀착한다는 느낌은 전 받았거든요. 난 근데 되게 조정은 나중에 조정석 보면 이런 거 그러니까 다른 움직이고 애들은 있으니까. 이런 걸로 하는 건데 얘는 싱크로를 한다 이런 거지. 아니 에바도 보면은 이거 잡고는 있는데 다 알아서 움직이잖아. 뭐 지문인식이요? 생각하는 움직이는 음성인식이야. 거요. 아, 그렇구나. 에바 가라 하면 가고 자이언트로 보내. 에바에 타라. 예. 어쨌든 이 상황이었는데 얘네가 그렇게 인정받지는 못하나 봐. 그래서 뭐 젤에 비슷한 무슨 모빌 슈트 개발 평의회가 모든 모빌 슈트 개발을 중지시켜. 특히 얘네 거를. 이게 위험한 요소가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그냥 경쟁 업체를 고사시키는 거지. 그렇다기보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여기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 핵무기인 거죠, 핵무기. 아, 그러네. 그래서 폭격을 했는데 없다. 뭐 사실은 그렇게 된 거지. 그렇지. 약간 미국이 이라크 폭격하고 뭐 맞아. 이렇게 점령한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게 사실 무기잖아, 병기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관리를 해줘야 돼. 그래서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예 싹 쓸어버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이거 사용하지 않기로 하자. 핵조합을 한 거야. 저는 이 설정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그 음. 옛날 철혈의 올펀스는 막 전쟁 얘기, 전쟁 고아들 막 이런 아, 거가 그랬나? 나와가지고 좀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이 시리즈는 그냥 기업의 싸움 그런 거잖아요. 물론 전쟁을 하고 있긴 하지만 포장은 캐피탈리즘, 그 뭐지? 자본주의. 자본주의. 아니 그대로도 우리 알아들을 수 있어. 캐피널리즘. 네. 그래서 되게 그 현실에 가까운 그래서 거부감이 덜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건담 시리즈가 갖고 있는 대전제는 사실 반전이거든요. 근데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메시지는 반전이라는 게 이제 약간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늘 소년병이 나오기도 하고 얘네가 싸워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 소년병 자체가 어쨌든 메시지가 되는 거잖아. 이게 얼마나 이게 불행한 사건이야. 전쟁이란 이런 거다. 서로 이렇게 되게 어이없는 이유로 이렇게 싸우고 다 죽어나가고 이런 걸 늘 묘사를 하고 그래서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이게 뭐야? 이거 약간 애들 장난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는 돼요. 근데 결국은 되게 큰 그림을 그렸다. 이런 거잖아. 이 전쟁이 정말 암투로 계속 그려지고 있다가 마지막에는 약간 전면전 느낌으로 간다는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이제 테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그래서 그런 방식 때문에 그 철혈의 오펀스는 아, 이거 좀 재미도 없긴 했지만 네. 끌어들일 수 있지 않았나, 드디어 이제 그 새로운 세대들을 건담에 합류시킬 수 있었던 게 그런 힘 때문 아닌가. 근데 그 반전주의라고 하는 어떤 그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이 설정에 너무 집중해서 즐기는 거에 심취하다 보면은 좀 맞아요. 잊혀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SF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파고드는 재미도 분명히 있긴 한데 우리 건담 예전에 다루기도 했지만 애가 맛이 간단 말이야. 실제로 이제 제타 건담 같은 게 이제 그런 결말로 갔죠. 그 카미오 비단이 이제 정신 나가버리지 나중에. 약간 그런 방식을 여기서도 이제 찾을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더욱 12화가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온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죠. 네. 네, 그래서 그 감사를 집행하는데 그 감사 조직 이름이 카테드랄이야. 근데 그냥 무력 조직이에요. 애들 쓸어버리는 특공대지. 얘네가 이제 그 옥서스를 무차별 공격 진짜 다 죽여버려. 그런데 우연히 에리가 핑크 건담 거기에 앉게 되고 르브리스야. 르브리스. 그동안에 이제 문제가 되는 싱크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마침 거기 같이 앉아있던 엄마랑 같이 둘만 건담에 타고 탈출하게 되죠. 그 사이에 이제 아빠가 시간 벌어주고. 아 핑크 건담이라니까 생각나는 게 그 건담 유니콘 보셨어요? 처음 봤죠. 네, 걔가 핑크 되잖아요 아, 그래요? 나중에. 어. 그런 것도 있겠다. 그 사이코 프레임 예, 있잖아 거기서도 건담이 원래 그런 작품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되게 슈퍼 로봇화가 돼가지고 어쨌든 인간의 어떤 한계를 초월하면 기체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약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계속 그가 테스트에서 실패하는 게 싱크가 제대로 안 된다였는데 얘가 앉아가지고 막 같이 막 얘기하니까 갑자기 싱크 성공하면서 다 조지지. 근데 아빠는 그래가지고 그냥 거의 자폭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본인이 싱크로가 잘 안 되니까 그냥 몸에 부하 오는 거 각오하고 예, 그냥 하고 붙잡죠. 그건데 그 상황을 모르는 얘는 천진하게 아빠가 불러주는 생일 축하 노래를 들으면서 저기 앞에 있는 적들을 그냥 뽕뽕뽕 터트리죠. 자기가 다 죽이는 건지 촛불이 모르고. 되게 많네. 이러면서 대학살.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데 그냥 뽕뽕뽕 터트리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은 여기 뭐 카테드랄 얘네가 한 게 맞아. 대량 학살 무기다. 진짜 뽕뽕뽕 터트리는데 괜히 건드렸다. 대량 학살 무기 각성. 네, 그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프롤로그 편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1화 진짜가 시작돼요. 제목이 이제 마녀와 신부인데 이제 현재 시점이고 우주에 있는 아스티카시아 학원이라는 곳에 가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배경이 되는 그런 학교 되겠고. 네. 그리고 슬레타는 이제 학교 전학을 오는데 우연히 탈출을 시도하던 이상 우주복만이면 어떤 애를 구해. 아니 탈출 시도가 아니라 처음에는 그거였잖아요. 누가 저기서 떠다니고 탈출 있다. 아니 떠다니고 있는 걸 구조했는데 알고 보니까 탈출 시도를 네, 하고 있었던 맞아요. 회장 딸인 거죠. 그게 바로 회장 딸 미오리네였고. 그리고 오자마자 막 패잖아요. 너 이- 때문에 내가 탈출 못했다고. 그랬더니 슬레타가 어이없는 소리를 하지. 내가 탈출을 망쳤으니 제가 책임질게요. 뭘? 이때부터 시작이야 백합. 아니 그래서 뭐 갑자기 프로포즈를 해? 얘는 그 생각을 했지. 이때 초반에 좀 설명하긴 했지만 이 학원에는 되게 신기한 설정들이 많이 있어요. 모든 걸 결정을 해. 상대 모빌 슈트 블레이드 안테나 꺾으면 승리하는 거래. 난 그것만 꺾는 게 되게 신기해 보이더라고. 죽일 것 같은데. 이것도 우테나 설정 아닌가? 우테나도 가슴에 달린 꽃을 떨어뜨리면 이기는 그런 검투였죠. 맞다, 아니 기억난다. 그러면은 뭐 조종사랑 다 죽더라도 안테나가 안 꺾이면 지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고 안테나만 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종의 뭐 사무라이 결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성별을 알기 힘든 교복들을 다 입고 있고. 교복은 조금 다들 알아서 리폼해서 입는 느낌이죠. 어떤 애는 좀 짧고 어떤 애는 길고 안에 뭐 타이즈 같은 거 입기도 하고 그렇더라고. 미오리네는 그 맨날 그 검은색 타이즈. 줄무늬 있는 그 스타킹. 스타킹 신고 있고. 이건 뭐 일반 학생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야? 한국도 다 그러지 않나? 그렇지 짧게 하기도 하고. 그래도 정해진 게 있죠. 스타킹의 색깔이라던가. 아이 그거 다 달라. 위에 뭐 가디건도 입고 뭐 아니 그러잖아. 그래서 일지는 그냥 막 입고 다닐 거 아니요. 아니 근데 그런 게 되게 다 재밌어. 지금 우리 학교는도 보면은 캐릭터성이 그 교복에 다 묻어나거든. 위에 뭐 입은 애들 있고 뭐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 성격이요? 아 그렇죠. 여기서도 교복이라고 이렇게 뭐 도입은 했지만 그래서 그 성격이나 뭐 이렇게 파벌 같은 걸 좀 보여주는 도구로 활용이 된다. 심지어 홀더는 교복도 바꿀 수 있어. 그래가지고 슬래탄 나중에 그 색깔 다른 거 입고 다니잖아요 혼자. 엄청 창피할 것 같지 않아? 혼자만 그거 입고 다니면은? 아니 근데 저기 전 시간에 얘기했던 주술회전 제로 보면은 혼자만 흰색이 된 도 있는데 뭐. 그러니까 그건 이유가 있었던 거지. 얘는 진짜 감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다라는 걸 딱 그냥 해준 거잖아. 이게 되게 악독한 짓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혼자만 이러고 다니면 못할 짓이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로봇들이 있는데 걔네는 건담이 아니다. 걔네들은 그냥 모빌 슈트다. 그러니까 여기선 건담 개념을 그냥 바꾼 거. 사실은 그 우주 세계에서 건담도 그냥 기체의 명칭이지. 그렇죠. 네, 뭐 그렇게 보면 뭐 이것도 나중에- 맞는 것 같고. 나중에 보면 건담은 일종의 볼드모트죠.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폐기됐고 이거 사용하면 안 돼. 그래서 결투가 끝났는데 너 건담 사용했네. 건담을 왜 건담이라고 말을 못하니 이런 거잖아요. 뒤에 아버지를 가면은.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 추천 나오는데 이게 스마트폰에다가 자동차 키 같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막 거기다 뭐든지 볼 수 있고 모빌 슈트를 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건네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막 서로 막 번호 교환할 때 막 그거 다 건네고 막 이러더라. 애들이니까. 건네지 않고 그냥 터치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그거 막 해줘 미어리네가 뭐 이렇게 해주잖아. 얘는 잘 몰라서 슬래탄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시언과 스페시언이 나오죠. 어시언은 이제 지구 출신을 일컫는 약간 뭐랄까 하등한 종족 보듯이 막 얘기하는 용어죠. 스페시언은 우주에 사는 애들인가 봐. 우주로 이제 이미 진출을 아주 오래 전에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빈부격차가 일어난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 개발을 하려면 어쨌든 지구에 있는 자원과 노동력과 자본을 사용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 뽑아간 거야. 그런 설정이 나오죠 중간에. 그래서 막 폭동 일으키고 있잖아. 네. 우리한테 착취당. 착취를 당했는데 왜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없냐. 이렇게 돼서. 약간 정말 달동네 보듯이 보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차별할 이유인가? 우린 다 오시언이잖아요. 그래서 막 화가 나던데. 원래 건담들은 좀 더 지구가 더 잘 살고 그렇죠. 우주가 못 사는 그런 설정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여기 완전 반대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온 공국의 콜로니 몇 개에서 이제 어. 독립을 해서 공격을 하는 거잖아. 그치. 뭐 그렇게 되는데 뭐 여기는 워낙 더 발전이 돼서 완전히 그게 좀 상반되게. 그래서 지구에서 아예 그 저항을 하는 거잖아. 저항 세력이 지구에서 이제 출동을 하죠. 아니 그리고 나 이거 딱 봤을 때 뭐야 이거 은하용 전설이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 거기서도 보면 지구가 진짜 옛날에 낙후된 곳으로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방식이 좀 재밌었어. 그래서 이 미오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원수의 딸이야. 그 카테드랄을 만들었던 그놈의 딸이니까. 아 그렇네. 하지만 아직 모르겠지 얘네들은. 그리고 이제 약혼자 구엘 아직까지 홀더인 애는 식물원에서 막 난동 피우고 야 너 내 트로피답게 지내 뭐 이러면서 막 갈구고 있고. 그때 슬레타가 정의의 싸다구로 날려주지 이 구엘한테. 싸다구였나요? 엉덩이 팬 건가? 아니 진짜 뺨을 때렸어. 엉덩이 때리지 않았어요? 엉덩이 진짜? 때린 건 줄 알았는데. 나쁜 어린이는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엉덩이 때린 걸로 엉덩이 알았는데. 때렸나? 우리 엄마가 그런다고. 내 느낌상 그렇게 했나 봐요. 싸다구 맞은 느낌이었나 봐. 엉덩이 맞으면 싸다고 맞은 느낌이에요? 아니 엉덩이 맞은 것도 되게 굴욕적이다. 그러니까 엉덩이가 더 구려. 애 다루듯이 그냥 찰싹 때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구엘이 이게 하면서 이제 결투를 하기로 하죠.
그 얘는 이제 하나도 모르고 시청자도 하나도 모르잖아 결투 룰에 대해서. 그래서 다 친절히 설명을 이제 해주죠.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 뭐든지 결투로 결정을 하게 되고 이기면 이제 구엘한테서 뺏어오는 거지 미오리네를. 사실 거기까지는 알지 못했는데 어쨌든 싸우게 돼. 뭐 자존심을 위해서. 근데 아주 재밌는 게 뭐 실질적으로는 1화잖아. 프롤로그 앞에 있긴 했지만 싸우는 방식이 처음 보여줬는데 이게 원래 건담 시리즈도 있긴 하죠. 판넬이라는 게 있어서 막 날아다니면서 하는 게 있긴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분리 합체하면서 싸운다고 해서 이거 좀 재밌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죠. 그냥. 그런데 이게 얘밖에 없는 기술이래. 사기템이야. 그러니까. 그럼 필살기잖아. 처음 그래서 재밌다. 근데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 새끼 사기네. 막 이러면서 이 새끼 핵 썼어요. 뭐 이런 거잖아. 거의 이거는 그래서 무효가 되죠. 드론 플러스 맨- 방패였지. 근데 맨 처음에는 이제 슬리타의 건담에 미오리네가 탔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못 다루잖아. 왜냐하면은 자기는 트로피가 아니다. 내가 내 운명을 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탔지. 근데 왜 남의 걸 타냐고. 그러니까 지껏 타야지. 그리고 얘 조종도 잘 못하는 걸로 네. 나오고 사실 알고 보니까 에어리어는 건담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밖에 이제 조종을 할 수가 없었고. 사이코 프레임. 뭐 어쨌든 진짜 그렇게 해서 이긴다. 그래서 이제 야콘자는 슬레타다. 홀더가 됐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엘의 이제 불행이 계속 시작되는 것 같아. 이때부터 바닥으로만 향하지 얘는. 나락으로 갈리면 모르는 남았지. 캐릭터 계속. 네. 그리고 이제 2화가 저주의 모빌슈트인데 이게 건담이겠지. 근데 모두들 결투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해. 그 회장 자리를 노렸어. 그 제타크 대표는. 근데 금기시된 기술을 쓰인 게 신경 쓰이는 이제 회장도 있고. 그래서 모두들 이거를 좀 마뜩잖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슬레타는 체포됩니다. 신문 받고 막 구금돼. 너 건담 왜 썼니? 너 어디서 왔니? 뭐 이런 것들. 에어리얼은 간다무가 나이데스. 에어리얼은 에어리얼이야. 뭐 이런 알 수 없는 얘기만 하지. 그리고 맨날 말 더듬는 것도 초반에 되게 신경 쓰였거든요. 미오리네스요. 귀엽지 않아요? 좀 귀여워서 좋던데. 요로시코 오네가 이시마스 요로로로로로 여를레이. 어쨌든 그래서 그룹은 결정을 하죠. 이걸 만든 회사가 이제 신세개발공사라는 곳이야. 거기에 대표를 소환해서 신문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샤아가 오셨어. 맞아요. 근데 샤아가 여자예요. 처음으로 그렇지 그렇죠.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런 놀라웠어. 그런 점 때문에 그간 뭐 건담을 좋아했던 사람들 이제 만족을 하고 쟤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구나. 뭐 그렇게 되고 근데 누가 봐도 그냥 슬레타 엄마야. 그렇지. 실제로 나중에 얘기하잖아. 엄마 처음부터 엄마. 알았잖아요. 근데 그냥. 슬레터 엄마 머리색이랑 안 맞아서 정말 엄마가 맞나라는 생각이었는데 저는 변장했겠지. 설마 그게 왜냐면은 그대로 해봤어. 슬레타 머리색이랑 엄마 머리색이 똑같았었거든. 근데 이 사람은 그 검은 머리잖아요. 그거 가발 아니었어요? 이게 붙어 있는 거 아니야? 염색했겠지. 근데 그 헬멧에 붙어 있는 거야? 그렇구나. 근데 신분을 위장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랬는데 뒤에 보면 다시 붉은색으로 나와요. 이제. 아, 그래? 어. 아무튼 그렇게 됐고 근데 어쨌든 그 샤가 여자라고 했을 때 깜짝 놀란 거잖아 사실. 네. 거기에 약간의 반전도 있는 거고 뭔가 이제 틀을 깬 듯한 느낌을 많이 담아내려고 진짜 노력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가명을 쓰고 있죠. 프로스페라라고. 그리고 레이디 프로스페. 레이디. 신문회 때도 굉장히 당당해. 뭐 그거 드론이다 이 새끼들아. 자기 거 빼가지고 바로 난리잖아요. 이거 봐라. 내 나- 의수를 던져버리고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응. 근데 그 전에 미리 좀 도와달라 한 애가 있었어. 그게 제타크사의 CEO였을 거야. 네. 구엘의 아빠. 네. 얘한테 협박했죠 협박. 협박해가지고 나 좀 도와줘. 너 암살하려고 했지 새끼야. 하고. 그거 알 거죠. 그러니까 맞아. 구엘의 아빠 같은 경우는 이 그룹의 완전 수장인 그러니까 미오린의 아빠를 죽이려고 계속 하고 있다가 계속 이제 실패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약간- 성공을 하게 되는. 약간 2인자 그룹인 거잖아요, 여기가. 그치. 항상 2인자들은 맨날 이런다는 그런 어떤 클리셰에 묶여 있긴 하네. 네. 그래서 이제 건담 특징인 뭐 데이터 스톤 같은 게 없잖아. 이거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그 타고 있는 애도 멀쩡하지 않냐. 그렇지. 제일 중요한 거지. 이게. 응. 그래서 이제 그 회장이 됐다. 그건 난 건담이라고 볼 거야 하고 건담 폐기 명령을 내렸는데 그게 너무 웃긴 게 내가 건담이라고 하면 건담이야. 이러잖아요. 지미고 국가다 뭐 이런 거잖아. 그랬죠. 어이가 없어. 그랬더니 미오린이 와가지고 이제 고소해야지 하면서 이제 하는 거잖아. 회장한테 결투를 갑자기 신청해. 어. 그리고 이기면 슬레타를 약혼자로 인정해라.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응. 그래서 그 다른 애들도 막 서포트를 해줘. 뭐 모빌슈트 업계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저기 에어리얼에 적용된 기술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면 다들 막 들고 일어나. 그리고 프로스페라도 모든 기술 다 제공하겠다. 오픈 소스다. 뭐 그렇게 하니까 그냥 오케이 하고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3화로 넘어가면 근데 넘어가기 직전에 여기 이제 쿠키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 붉은 기체에 다릴 바르테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바르데를 테스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구엘은 뭐 새 기술이 적용된 기체에 막 굉장히 자존심 상해해. 그러다가 또 귀샤대기 한 또 맞죠 아빠한테. 이게 더미 플러그 사용하는 거잖아. 이게 네. 나중에 보니까 얘 파이러스 몸에 있는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죠. 그렇지. AI한테 내가 졌어 뭐 이런 거지. 그리고 구엘이 맨 처음에 탔던 기체가 아무리 봐도 이 색깔이 약간 자주색 내지는 보라색에 가까운 마젠다잖아. 근데 저는 왜 다 보고 난 다음에 이게 빨간색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딜란자였는데 이 다릴 바르데는 붉은색이 맞거든요. 아 그래요? 그거랑 섞여서 그런가 보구나. 근데 진짜 그 앞에 거 딜란자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붉은색이 아닌데 붉다고 하는 거는 이것도 약간의 오마주 같은 느낌 아니야? 샤아가 타는 자쿠가 붉은색은 아니잖아. 분홍색에 가깝잖아. 그랬나? 근데도 우리 기억 속에 우리 항상 근데 붉은 샤아로 맨날 하는 게 붉은 해성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걸 약간 패러디한다는 느낌도 좀 있었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엘 아빠가 뭐 신세 대표를 옹호한 이유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슬레타가 엘란이랑 재회를 합니다. 결투 전에 이제 선서 때문에 엘란이 슬레타를 방문하고 연락처를 교환해. 그리고 약간 슬레타는 이때 약간 반한 것 같은 느낌도 나죠. 그리고 슬레타가 이제 그 버킷리스트가 있잖아. 학교 다니면서 맨날 하고 싶은 거. 못한 게 너무 많아서. 그걸로 이제 막 학원 물인 척 되게 가장했다라는 생각이 들어. 나중에 생각해보면 되게 가증스럽게. 막 옥상에서 밥 먹기, 뭐 서로 별명으로 왜 부르기. 가정스러워요? 귀엽지 않아요? 아니 왜냐면은 그게 이 캐릭터를 되게 숨긴 거잖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약간 사페 느낌도 있고. 그렇잖아. 그렇지 않아? 요 그래요? 피손 그러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만 되게 가장을 한 게 너무 가증스럽다는 거지. 그래서 왜냐면 정말 되게 유치할 정도로 얘한테 그런 욕망을 심은 거잖아. 얘는 단순히 그냥 학교 생활을 하고 싶은 되게 평범한 아이다. 순수한 소녀 느낌. 하지만 알고 보니까 만들어낸 병기 같은 느낌으로 끝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길을 이제 앞두고 있어서 아직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으로 마무리돼서 되게 좋은 장치였던 것 같아. 눈을 가리기 위한, 그리고 시선을 회피하기 위한. 그리고 이제 선서할 때 구엘이 모욕당했는데 그걸 또 슬레타가 실드도 쳐주죠. 막 도망치지 않은 자를 비웃지 마. 뭐 이러면서 그렇게 밟아놓고 본인이. 그러니까 얘는 나만 팰 거야. 뭐 이런 거. 나만 욕한다.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재결투를 하게 됩니다. 초반에는 AI 통제받는 이제 바르데가 이기고 있어.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길 수밖에 없지. 왜냐면 에어리언 사기 캐니까. 근데 같은 기술을 쓰긴 해. 이게 HG에서도 재현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면서 막 싸우잖아. 네. 뭐 그런 방식으로 구현을 했지만 근데 팔을 그 날려서 했으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돌아와.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않나? 되게 안 돌아온 상태로 한참 싸우는 것 같은데. 그 순간에? 아무튼 뭐 그렇게 했는데 야 아빠가 또 도와주는 게 비를 내리게 하죠. 네. 스프링클러를 해가지고 네. 그랬더니 이제 빔이 안 나간다. 그쵸. 빔라이플이 메인인데. 그 생각은 안 해봐가지고 아 빔은 그렇지. 네, 맞아요. 왜냐면 우주에서 비 올 일이 없었으니까 그동안은 그쵸. 뭐 그런 것도 있고. 습도가 높아질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비까지 오니까 이제 망한 거지. 근데 이거는 이제 미오리네가 가서 그 비 내리고 있던 애들 갈고 가지고 뭐 모비슈트인가 그거 타고 가서 그냥 막아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슬레타가 정상적으로 싸워서 정해진 수순대로 이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구엘이 이제 원래는 그거 AI로 하던 거를 제거하고 자기가 수동으로 싸워서 지긴 했지만 그래서 슬레타한테 그런 얘기 듣잖아요. 되게 갑자기 달라졌다. 뒤에는 멋있게 싸웠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갑자기 개꼬시 대구다사이 한 거 아니에요. 안 해가지고. 아니 어차피 이길 거 참 말로 칭찬만 잘해. 그러니까 그런 게 예전에 갑자기 생각난 거긴 하지만 김성근 감독이 야신이라고 불린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때 김웅룡이 아마 이제 해태였을 때 이제 이긴 거야. 근데 상대방이 너무 잘 싸웠다. 그는 야신이었다. 근데 자기가 이겨놓고 한 소리였거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여기서도. 나를 이길 수는 없지만 넌 굉장히 잘 싸우는 애다. 뭐 이런 거잖아. 네 딴에 그 정도면 잘했다 야 이런 거죠. 어이가 없네. 넌 건신이야. 뭐 이러면서 다 이겨놓고. 네, 4화에서는 그 뜬금없는 구엘의 프로포즈가 나오죠. 슬레타가 겁에 질려서 막 말을 막 더듬으면서 이제 바로 차버리죠. 그래 차여야지. 그러니까 두 번이나 졌는데 차이기까지 하고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아직까지 건가. 나락이 아니다. 아직 안 떨어졌잖아. 하긴. 아직도 아직 더 떨어질 멀었어. 곳이 있다. 거기가 바닥인 줄 알았지? 막 하면서. 부르는 거 전용인가 봐요. 네, 구엘은 약간 주식 같은 남자네. 뭐 떨어질 만 있어? 바닥이라고 생각해 안 돼. 더 떨어지는 거잖아. 근데 구엘이란 이름이 일본어예요? 구에르. 라틴 게 아닌가 약간? 것도 스페니쉬인가? 약간 얘네 까무잡잡하고. 다 스페시언이야. 그런데
그리고 이제 미오리네가 슬레타의 교복을 바꿔주는데 이게 이제 저는 찾아봤는데 우테나 극장판에 우테나가 저거랑 색깔 조합이 똑같은 거 입고 나오거든요. 흰색에 금색 들어간 거야? 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여기 각본가가 우테나 소설 쓴 사람이래요. 좋아하기도 했네. 네,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넣었대요. 예, 그 크레딧에도 나오고. 우테나의 또 하나 재밌는 설정은 텐조 우테나는 남자 교복을 입고 다니는 걸로 나오거든. 왜냐면은 왕자님을 동경한 나머지 나는 왕자가 되어야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거를 여기서 이제 막 넣으려고 했다라고 여기서- 착각하게 만들었어. 근데 여기서는 그냥 교복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진짜 입는 거라서 그런지 슬래터는 그냥 반바지. 기본적으로 다 반바지죠. 슬레타는 좀 긴 반바지. 짧은 반바지, 긴 반바지 입고 또 근데 선생이 실질적으로 거의 권력이 없는 세계잖아. 선생이 있긴 했어요. 교관 근데 같은 본 기억이 느낌이야. 없지. 이게 학원물에서 선생이 거의 쓸모가 없는데 여기서는 정말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그 결투에서 승리하면은 다 여기 밑으로 들어가야 돼. 너 선생이야? 나 여기 회장이야. 막 그런 거잖아. 아니 그 결투 자체도 학생들끼리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선언을 여기 하잖아요. 학생회가 너무 강해.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이제 결투의 결과에 따라서 구엘은 미오린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죠. 그 식물 거기 뭐라고 도움 같은 거 식물 온실. 온실 망친 거. 네. 그래서 막 뭐 하여튼 직각으로 폴더 인사하면서 항상 걔네 하는 거 있잖아. 이건 너무 일본스러운 거 아닌가. 구엘은 스페시언이지만 일본 사람이다. 그렇네요. 그렇게 직각으로 인사하면서 막 고멘나사이 했나요? 모샤케 고자이마생. 아 그거였군요. 근데 슬레타가 이제 쫄아 있으니까 얘가 또 자기한테 프로포즈 할까봐 촌뜨기라고 다시 부르면서 막 그런 척하죠. 근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지 뭐. 동경하는 것 같아.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수성이 여기선 되게 시골 취급받잖아. 네, 아무것도 없는 동네 취급받잖아요. 도대체 거기 어떤 뭐 있긴 동네인가? 하니? 스타벅스 있니? 뭐 이런 거지. 그런 거네. 너처럼 강한 여자는 너가 처음이야. 뭐 이런 것 같아요. 그치. 그렇죠? 아니 뭐 잘 모르겠지만 이게 되게 디자이너가 심혈을 기울여서 캐릭터 디자인을 했을 거 아니야. 네. 우리가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촌스러운 머리띠는 엄마가 준 거니? 뭐 이러는 거 애들이 놀린다고 하는데 되게 유치해 보이잖아 그런 거는. 처음에 왔을 때 그랬었죠. 그러니까 너무 학원물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점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보게 만들었다는 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무 가증스러웠다. 네. 근데 그거를 11화까지 그렇게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뭐 11화에서는 조금 이제 아, 테러가 그렇긴 일어나면서 한데, 뭐 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중심이 되는 내용은 이렇게 복잡복잡하는 내용이겠구나라고 생각했다가 점점 밖으로 나가니까 아무튼 거기를 강조할 수밖에 없네요. 계속 여러 번 말하지만. 그러게요. 그러니까 미소녀물 요즘 나오는 미소녀물의 탈을 쓴 어. 미소녀 학원물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벗겨보면 아니에요. 그 뒤에는 파일럿 실습 장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전에 얘기했던 러시언이 착취당하고 있는 설정이 다시 나오죠. 그래서 힘없는 애들을 괴롭히는데 그 스페이션 학생들이 슬레타까지 따돌려서 그 덕분에 슬레타는 이제 지구에서 온 친구들이랑 친해지죠. 그리고 기숙사에 가서 지내게 되고요. 힘은 제일 세면서. 그 실습을 한 100번 하지 않아요? 눈 감긴 상태에서 막 앞에서 막 가야 되는 그러니까 거. 미올린애가 막 도와줘서 앞으로 가 뒤로 가 옆으로 가 뭐 해주는데 계속 실패하는 거죠. 그때도 뭐 둘이 관계를 좀 보여줬던 게 울잖아요 슬레타가. 나 계속 못하겠어. 그만하면 안 돼요. 자기 돌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미오리가 너 학교 안 만들 거야 막 이러고. 그리고 그 말을 또 했어요. 여기서도 도망가면은 하나고 전진하면 둘 아니냐. 그 네가 말했던 거 아니냐 할 때 또 그래서 다 잡고 하고 그러죠. 그게 나중에 보니까 약간 그 스위치가 되는 그런 문장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네. 세뇌 당한 거. 네,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게 생각해보니까 되게 좋은 말은 아니거든.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있냐면은 보통 그렇게 도망치면 하나, 전진하면 둘이면은 도망쳐도 얻는 게 있다라는 말처럼 들리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절대 한 번도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그렇게 안 하고 무조건 앞으로 나가야 된대. 그렇게 해서 쟁취를 하니까 그냥 멋진 성장물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얘한테 뭔가 그 스위치가 되는 것 같아. 경기로서 트레이닝 받았나 그러니까 약간 보다. 그런 느낌인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네, 에어리얼이 딱 앉아가지고 항상 그 말을 하잖아요. 그거 다 잡잖아요. 약간 해맑게 그런- 죽이는 애지. 그러니까 이 가서 이제 뿔! 이거죠. 그 에이전트물 같은 거 보면 그 본 시리즈에서도 그렇게 막 세뇌 당하잖아요. 와. 네. 그래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뭔데요? 추추가 주먹질하는 거. 아, 추추라고 이제 그 지구류 핑크 머리. 예. 엄청 크네. 예. 양갈래로 핑크 머리인 애가 미키마우스 머리 안에 걔가 결국 그 스페시한 쪽에 패버리죠. 예. 어. 한 명은 기절시켜 버리고 한 명이랑 계속 투닥투닥 싸우더라고. 한 방 맞고 기절할 정도로 엄청 세게 때린 거 걔네가 아니야? 뭐 했지? 추추가 싸운 거는 그 차폐 스프레이 뿌린 애들 걔네들 응징해 준 거였지. 그래서 친해지게 된다. 결국 이제 지구 중심이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여기 기숙사라고 번역이 됐지만 이제 류라고 나오잖아. 네. GQ 류 이렇게 부르더라고. 한자로 그 뭐 하여튼 요자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여기 또 약간 해리포터 느낌의 기숙사별로 뭔가 하우스란 뜻이에요? 예. 네, 아니 거기도 그렇게 나오는 게 만약에 위너 할 때 보면은 맞아, 어스 맞아. 하우스라고 돼 있더라고요. 어. 그런 방식으로 또 분류를 해가지고 파벌 싸움을 한다. 그리고 얘네가 이제 어시언이기 때문에 자본이 별로 없는 걸로 그려지지. 네. 따돌림도 당하고. 네, 아니 그 그런- 기숙사 자체가 되게 다르잖아요. 어디 뭐 어디 사지? 염소 있고 막. 여기는 되게 열악해. 염소를 아무로 때문에 키우는 건가? 거기서 한번 나오지 않나요? 아무로가 이렇게 놀래는 거 아,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5화에서는 이제 엘란의 정체가 드러나죠. 이제 강화 인간이고 이제 기동전사 Z 건담에서도 이제 최초로 이렇게 등장한 개념인데 뉴 타입 신인류가 아닌 인간에게 이제 약물이나 수술이나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인공 뉴 타입이죠. 네, 여기서도 나와서 아 역시 건담 시리즈구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슬레타는 이제 엘란한테 연애 감정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생일도 알고 싶어 하고 엘란은 이제 자기가 이 정보를 캐내야 되고 그다음에, 그치. 네. 그래서 에어리어를 타기 위해서 이제 접근을 한 거였어. 네. 그리고 같은 이제 강화 인간이라고 처음에 생각한 거였잖아요. 그치 동질감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건담을 타기 위해서 만들어진 강화 인간이잖아. 얘는. 그래서 네. 호감이 있긴 있었는데 그게 아니 자기랑 라고. 같은 부류가 아니라는 거 아는 순간 짝이 식은 거지. 열폭. 그렇게 된 거죠 진짜로. 그렇죠. 타봤는데 아니네. 아니네. 얘는 그냥 움직이네. 뭐 이렇게 생각한 거지. 아니 뭐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좋아하면 되지. 그거 또 짝이 식구 난리여. 얘는 진짜 쉽게 얘기하면은 슬레타 같은 경우는 정말 뉴 타입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 우주세계 식으로 말하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 그것도 이제 모르는 거죠. 모르지. 나중에 알고 보면 인공일 수 있는 거지. 모르지 이거는. 그런 떡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말도 더듬고 뭐 해본 것도 없고. 그래서 엘라는 슬레타한테 엄청나게 열폭을 하고 그리고 갑자기 이제 구엘이 나타나니까 얘한테 결투 신청을 해요. 그래서 폐사도 신형 모비르스트가 있고 그게 이제 건담인 거죠. 건담을 그러네. 만들었죠. 만들면 원래 안 되는데. 이제는 뭐 허락이 됐다라는 식이고 사람들만 뭐 설득하면 된다는 거. 이쯤 되면 이제 구엘은 전투력 측정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됐네. 구엘도 못 이기면 쓰레기 새낀 거지. 불쌍해. 최하급. 약간 제배맨 느낌. 야무친가 야무치? 네, 불쌍한 구엘은 또 지고. 3패야 벌써. 네. 그다음에 그걸 승리로 이제 슬레타에게 결투 신청하고요, 엘란이. 그리고 에어리어를 달라고 하죠. 자기가 이기면. 그렇죠. 이 나쁜 시키. 거저 먹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이기면은 람보르기니 내놔. 뭐 이런 거잖아. 이 결투의 향방은 다음 편에 예. 마무리하기로 하시죠.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 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플렛.